지옥의 벙커에서 찍힌 살인 영상. 미 최악의 연쇄살인 듀오.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한 조그마한 시골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몽 같은 지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병적인 망상에 기반한 사륙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의 중심엔 두 명의 남자, 찰스 잉과 레너드 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찰스 잉은 1960년 홍콩에서 태어나 엄격한 부유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도벽과 폭력성을 보였고 영국 유학 중에도 끊임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위조 서류로 입대한 것이었고 도둑질과 탈영, 무기절도까지 저지르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잡지 광고를 통해 레너드 레이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곧바로 끔찍한 공통의 욕망을 공유하며 범죄의 동지가 됩니다. 레이크는 잉보다 15년이나 나이가 많았으며 베트남전 참전 후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왜곡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핵전쟁 이후의 인류 생존을 위한 벙커라는 이름 아래 지하에 감금 시설을 만든 뒤 여성들을 납치의 성노예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레이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로 벙커를 짓고 무기와 생필품, 고문도구를 준비했으며 여성들을 노예로 길들이기 위한 동영상까지 직접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자 피해자들을 납치해 즉시 살해하고 여자 피해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고문과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캠코더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레이크는 벙커 안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이곳은 신세계이며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며 일이 틀어지면 자살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소각하거나 구덩이에 안매장했으며 정확한 희생자 수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유골만 18kg, 확인된 시신은 9구에 달했으며 최소 25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흔적은 한 철물점에서 찰스 잉이 공구를 훔치다 걸린 사건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잉이 도주하고 현장에 남아있던 레이크는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운전면허는 실종자의 것이었고 차주도 번호판 주인도 전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추궁하자 레이크는 모든 걸 자백하고 물 한 컵과 종이를 요구한 후 청산가리 캡슐을 삼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레이크의 집을 수색하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집벽에는 갈고리, 침대 옆에는 수갑, 지하에는 감금방과 녹화장비가 있었고 숲과 소각로에 수많은 유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 내부에서 발견된 비디오는 실제 피해 여성들의 고문과 학대를 담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 범죄 사상 최악의 영상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찰스 잉은 사건 직후 캐나다로 도주해 체포되었으나 캐나다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였기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잉은 이를 악용해 끊임없이 국제인권기구와 법률을 동원하며 송환을 지연시켰고 결국 6년이나 지난 1991년에야 미국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1999년 그는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생 쿠엔틴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들의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국제인권법에서도 잉 사건은 사형제와 범죄인 인도 문제를 다룰 때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시험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정작 찰스 잉과 레너드 레이크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사형의 국제적 쟁점으로만 외워넘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인간의 광기와 집착, 병적인 망상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건을 떠올릴 때면 누군가는 벙커 어딘가에서 구출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둔 피해자들의 이름 모를 비명이 귓가를 맴돕니다.